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들을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태숙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살펴볼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중국과 삼성의 불행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6만 전자 회복하면서 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불행이라고 써주신 것을 보니까 약간 좀 깨름칙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젯밤에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에 대해서 철회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다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반대로, 그와 반대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은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인텔이 2%대 상승 보였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가 5%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오전장에는 7%대 강세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1,430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감당할 여력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 지원 계획을 철회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이 12월 분기이익이 69%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반도체 쪽 수요 부진을 이유로 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D램하고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수요 부진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니케이 아시아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칩 재고가 공급망 전체에 계속 쌓이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공급도 너무 많고 수요는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들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들 이제 중단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죠. 삼성은 투자를 계속하고 그리고 칩도 계속 대량 생산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지금 다시 또 반도체 시장에 치킨런 게임까지도 또 올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려하기보다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경쟁사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아예 죽여버리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신제품 발표하면은 또 뛰어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난밤에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과 삼성의 불안한 그런 불행을 딛고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사실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당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탈세계화, 그러니까 리쇼어링으로 가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미국,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일본, 대만까지 여러 가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국면에서 워렌 버핏 CEO가 TSMC를 지난 하반기부터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에 대해서는 좀 세무사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반도체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매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죠.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주가 떨어지면서 애플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핏이 이제 애플 말고 타이완 세미컨덕터, 대만 반도체를 계속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수준이 아니라 6천만 주 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48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더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해서 이제 TSMC도 지금 매출 나가는 게 한 4분의 1 정도가 애플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대만 반도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대만과 미국 측에서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대만에서 지금 지난밤에 나왔던 게 칩 제조업체들의 R&D 비용에 대해 가지고 25% 세금 공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만에서 지난밤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반도체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각국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만도 드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책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치법이 있죠. 이 치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외국 법이나 이런 법인데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측에서는, 미국 정부는 치법을 통해 가지고 대만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5% 공제해 주겠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 대만 반도체는 애리조나에다가 40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과하다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만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기대치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해에 옥시덴탈이라는 정유회사가 워렌 버핏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에너지 개발의 어떤 선두 주자로 또 이미지 변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대만 반도체가 삼성에 눌려있던 칩 제조업체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반도체 기업으로 변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만 놓고 보면 그리고 현재 실적만 놓고 보면 정말 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연속 반등했던 반도체 랠리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시 보자 공유경제인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우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우버를 2023년도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버 주가 보시다시피 연초부터 최근 들어서 계속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오늘의 흐름인데, 사실 장중에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이 이어졌다가 장 막판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우버를 2023년도 탑픽으로 꼽았고요. 목표가를 33달러까지 제시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가의 피크아웃은 봤습니다만 그래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 고물가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차를 과연 소비자들이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면 또 우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공유경제의 장점을 부각받기보다는 플랫폼 주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어렵다라는 관점이 우버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약세로 만들었었는데요. 자, 세무사님, 과연 이런 관점, 높은 물가가 지속된다면 정말 우버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알렉산더가 이제 보고서를 내놨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가, 뉴욕시 판사가 이제 차량 공유 그 운전자들한테 대해서 급여를 올리는 것을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버가 하나의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보고서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알렉산더 파터가 내놓은 이 우버 보고서의 핵심은 우버가 아니라 도어렛이라는 음식 배달 업체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우버에 대해서도 이제 신규 매수 의견이 아니라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이제 높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높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도어렛이라는 음식 배달 업체, 이 음식 배달 업체가 앞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매도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음식 배달을 서브잡으로 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우버 택시 기사들이 이제 음식 배달을 이제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버의 이런 음식 배달 사업이 오히려 그 악재가 덜 될 것이고 우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우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어대시가 그럼 나쁘냐? 시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다 되돌려가지고 한 1%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파터의 어떤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교체 비용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유 오피스 광고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공유 산업이다 해가지고 이쪽하고 이제 같이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우버를 이용하려고 굳이 차를 없애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맨하탄 제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제 집에서 이제 출근을 할 때는 버스가 하루에 한 20불 정도 들고요. 기차로 가면은 하루에 한 40불 정도가 듭니다. 일주일 기차 비용이면은 차 한 대에 월 할부를 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은 또 유류값이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 통금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버를 굳이 이용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중고차 구입 이자가 지금 한 이자율이 5에서 7%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미국인들한테는 거의 리저너블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차 구입할 때는 현대, 포드, 토요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0% 옵션이 항상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어떤 우버에 대해서 어떤 그 부동산 공유 서비스나 이런 일반 공유 서비스의 어떤 트렌드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 가지고 왔는데 우버 재무제표입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적을 플러스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도 온다 그러고 모든 게 다 불안한 상황인데 이런 약간의 어떤 이슈가 있다고 테마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이벤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적자 기업 말고 흑자 기업들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의 실생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투자자분들이 아마 뼈에 묻히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연말 소비 부진입니다. 연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부진했던 소비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불안한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메이시스 백화점이 실적에 대해서 연말에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메이시스가 지금 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 매출이 가이던스를 좀 낮추는 앞으로 이제 4분기 매출 발표를 이제 3월 초에 해야 되는데 가이던스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자체도 또 역시나 낮추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소비 판매에 대해 가지고 좀 안 좋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고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은 뭐 콜로라도나 이런 데 여러 주에 있던 몇 개의 매장들을 또 폐쇄할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메이시스가 본질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됐는데 2023년도 상반기에도 이익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또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메이시스의 어떤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은 줄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마진에 대해서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2023년도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이시스 외에도 다른 소비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소비주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지난밤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룰루레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룰루레몬이 지난 4분기에 제가 방송 중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룰루레몬이 이렇게까지 할인을 한 적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룰루레몬이 정말 크게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이던스에서 수준을 맞출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가이던스가 자꾸만 떨어지는 하향 조정되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이익에 대해서도 조금씩 떨어지는 조금 미스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류업체인 치코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 회사 역시도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순이익 가이던스를 갖다가 회사 측에서 낮추고 그리고 어쩌면 적자로까지도 갈 수 있다,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난주에 베드베스 비욘드가 지금 파산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난밤에 룰루레몬, 치코, 거기에다 메이시스 백화점까지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전부 실적에 대해서 암울한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상반기 내내 지금 당장 오고 있는 어떤 그 실적 발표 시즌이 3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소음과 팩트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간밤의 뉴욕 증시였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두려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두려움들을 잘 짚어주신 김태수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월 9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예정된 CPI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발표됐던 임금 상승률 둔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같이 많이 하락했던 기술주들을 반발 매수하면서 0.63% 상승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의 앞으로의 긴축 행보에 대해서 상반된 두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듀크대학교 금융교수의 캠베라비는 미 연준이 긴축을 멈출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본다면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고 더 밀어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반대의 의견도 있죠.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의 CIO는 파월이 초고소득자가 고통을 느낄 때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부유한 사람들에게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섹터 등이 상승했고요. 반면 간밤에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간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5.9% 급등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가 조작 혐의 재판을 앞두고 담당 법원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회사들이 단행한 해고로 인해서 편향된 지역 언론이 자신에게 안 좋은 선입견을 배심원단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MD는 반도체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덩달아서 약 5%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주가 상승은 주식을 5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웰스파고는 AMD를 반도체 sek터 내에서 탑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역시나 5%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웰스파고로부터 2023년에 탑픽으로 꼽혔는데요. 웰스파고는 연말까지 긍정적인 데이터 센터 제품 주기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룰루레몬은 4분기 마진 가이던스를 낮춰 잡자 9% 이상 하락했습니다. 룰루레몬은 2022년 회계년도 4분기 총 마진이 이전에 제시했던 10에서 20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해서 90에서 110베이시스 포인트 감소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자 약 3.79%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또 차량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차량 공유에 대한 욕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국경이 재개방된다는 소식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약 1.4% 상승해서 74.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서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상승률 둔화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약 0.27% 상승해서 18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모처럼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미증시를 끌어올린 미국의 고용지표 여파 때문이었는데요. 16,500달러와 17,000달러 박스권에서 몇 달간 정체되어 있었었는데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83% 가까이 증가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은 17,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